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자, 공개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깜빡하고, VIP님들한테는 문자를 못 보냈어요. 지금 부랴부랴 문자를 방금 보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VIP님들 먼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좀 못 보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VIP님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같이 좀 시작을 할게요. 또 오늘 방송은, 최대한 조금, 좀 늦게, 좀, 어떻게 보면 형님들 지금 굉장히 좀 늦게, 갑자기 문자 받았죠? 좀 쉬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방송이 있다 그러니까, 또 부랴부랴 PC를 좀 켜셨을 텐데, 제가 주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있어서요, 방송창을 좀 열었습니다. 하피걸드님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에요. VIP님이신데, 방송은 못 들어오시고, 방송은 못 매매 잘하고 계세요? 잘해요? 잘합니까? 오케이. 자, 이제 형님은 조금 들어오시고 계신데, 아마 VIP님들은, 뭐, 녹화방송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또 장중에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냥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기다리고. 자, 오늘, 방송을 좀 하는 이유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3월 6일에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를 보니까 이번 주에 좀 왠지 바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 최소한 늦어도 2주에 한 번을 방송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좀 진행하는 거고, 또, 오늘 방송의 목적은, 형님들 시장 설명도 있지만, 제가 VIP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하려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으면 저도 조금 뭐랄까,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잠깐 설명드리고, 앞으로 시장 매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늦은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주, 뭐, 매매들 잘 하셨을 텐데요. 뭐, 어떻게 수익 잘 보고 계시면 한번 1번 눌러보시고요. VIP님들 누르지 말고, 잘하고 계시면 1번, 잘 못하고 있다 2번, 그냥 보통이다 3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잘하고 있다 1번, 못하고 있다 2번, 보통이다 3번, 이렇게 눌러봐요. 3번도 많고, 그죠? 다 많다. 1번도 좀 있고, 2번도 좀 있고, 3번도 좀 있고, 음성 끊겨요, 형님들? 음성 끊깁니까? 잘 나와요?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형님들. 자, 형님 목소리 크기 어때요? 목소리 크기 어떻습니까?
자,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아침에, 뭐예요? 자, 이제 좀, 회원수 좀 늘었네. 이제 좀 들어오고 계시네요. 자, 시작하죠. 이번 주 회원들 아까 매매한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못했다는 분도 있고, 뭐, 보통이었다는 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기를 좀 기대하는데, 그래도, 뭐 다 잘했다고는 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이 공개 방송을 뭐 2주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 방송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활용을 잘했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었으면,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번 누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빠져도 수익을 봐야죠, 님들. 자, 여기서 나는 거래소 위주로 매매하고 있다 하면 2번 눌러보세요. 나는 거래소 종목들 위주로, 좀 중장기 매매하고 있다, 2번. 거래소 종목들 가지고 한다. 괜찮아요, 눌러봐요. 눌러보십시오. 나는 코스닥 종목들은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이게 뭐, 잡주를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본다는 거는 좀 나한테 맞지 않다 해서, 거래소,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등, 뭐, 롯데케미칼, 뭐, 등등 해서, 거래소 위주로 매매하고 싶다, 2번. 거의 없네요, 그래도. 코스닥 위주로 하고 있다, 1번. 코스닥 위주로 하고 있다, 1번. 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매매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제 방송에 영향도 있는 겁니까? 제 방송에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죠? 거래소 매매하시는 분은 돈 벌기 힘들어요. 딱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위주 투자 돈 법니까, 지금? 돈 안 되죠? 돈이 안 됩니다. 코스닥 잡주 가지고 매매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그죠? 테마주 매매하라는 말 안 합니다. 대신에 코스닥에 있는 실적주 매매하시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거의 뭐 입에 그냥 닳도록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주변주들, 구호와 같은 뭐 업종들,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지금 뭐 대박이 터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2월달, 3월달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고 했는데 시장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거래소는 약하고 코스닥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약세의 이유는 아무래도 뭐 실적 부분은 제가 작년에 다 말씀드렸던 거고, 실적이 돈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수출주들 관련주들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제 북한발 이슈가 좀 됐었죠. 근데 북한발 이슈는 뭐 굉장히들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번에 뭐 진짜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하면서. 근데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미사일 얼마 전에 주말 동안에 뭐 동해에다가 쐈다면서 북한이. 그러니까 뭐 북한발 이슈는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형님들 북한 무서워가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아니죠? 북한 무서워서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럼 어차피 현금 들고나 주식 들고나 똑같다 그랬어요. 전쟁 나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뭐 화폐 가치가 뭐 가치나 하겠습니까? 전쟁 나면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 급락하겠죠. 대신에 화폐 가치도 급락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매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북한발 어떤 일시적인 요건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죠. 만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기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증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유독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드러난 거죠. 바로 여기서. 코스닥은 이렇게 갑니다. 해외 증시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갔죠. 다우존스. 코스닥이나 다우존스랑은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코스닥 올라온 거나 다우존스 올라온 거나 똑같습니다. 정상이라는 거죠. 나스닥 올라온 거나 똑같아요. S&P 올라오는 거랑 코스닥 올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만 유별나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해외 증시 움직임과 우리 코스닥의 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닥스 움직임 보시면 뭐 이해 가실 테고. 니케이는 뭐 폭등이고요. 그죠? 해외 증시 니케이 같은 게 폭등이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못 움직였다. 이거는 뭐 완전히 또 바보가 된 거죠. 근데 예전에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코스닥과 거래소의 괴리차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1번. 작년 연말 12월 달쯤이었나요? 코스닥과 거래소의 괴리차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왜곡은 결국엔 해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 왜 다 안 누르는 거예요? 다 기억 안 나요? 아니면 그때는 방송 안 들었어? 왜 그래? 자, 그때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님들. 그죠? 보시면은, 이제는 어떻게 반대죠? 그때는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이렇게 움직이고요. 요때네, 요때. 딱 요때네요. 다우존스 이렇게 올라오고, 노란색이 다우존스예요. 이게 파란 초록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코스닥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이 괴리차는 좀 시세 왜곡이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왜곡은 해소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드려왔어요. 그러면서 12월달 말부터 코스닥 지수가 상승 시도를 시작하더니 쫙 올라와서 거래소는 조정받고 코스닥은 올라오면서 둘이 괴리차를 줄여놓는 그런 형태로 갔죠. 그 다음에 커플링이 나올 거로 했고 커플링에 둘 다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둘 다 반격은 나왔는데 코스닥 내지는 미증시 뭐 유럽 증시 급등하는 사이에 거래소는 반대로 또 이번에는 코스닥이 아닌 거래소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거 괴리차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될까? 괴리차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계속 벌어질까요? 또 줄겠죠. 그럼 이번 주부터 이제 답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안 된다 했던 거래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주 안 된다 했던 거래소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제는 반등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북한발 이슈 끝나가죠? 엔화, 지난주 재료 노출로 이제는 뭐, 엔화도 이제 약세 기조가 좀 대충, 타그러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차트 주요 환율 차트 N 그죠? 이제 서서히 좀 정체되면서 95달러 정도에서 이제 조금씩 좀 내려오려고 하는 내려오려고 한다기보다는 더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세가 조금 기조가 조금 주춤거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뭐가 나왔어요? 자동차 관련주들 수출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만기일도 지난주에 끝났고 만기 부담도 이제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만기 후폭풍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죠. 그러니까 만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수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왜 이래 이거 또 화면이 꺼버려야겠다 이거. 어떻게 꺼요? 닫기. 이제 거래소는 그동안 약세를 좀 끌고 왔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반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거래소도 이제는 바닥권 영역이다. 그래서 매매하실 분들은 해봐도 돼요. 거래소는 뭐뭐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거래소 가지고 수익 내려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엔화 약세 기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수출주들 매매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뭐 그동안 실적은 기반은 좀 안 되더라도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들 뭐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날 수 있겠죠. 이번 주는 뭐 그런 종목들에서 단기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더 넘어가서 북한발 이슈는 항상 이슈도 이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뭐 이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고 근데 좀 신정부와 관련된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죠. 주말 동안에
조직이 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형들? 그렇게 기대 안 돼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형님들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저는 주식을 주로 하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흐름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이런 흐름들은 좀 몇 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제 뭐 부동산 지금 딱 가장 큰 화두가 부동산인데, 4월달, 내지 3월달 말, 4월달에는, 또 뭐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부동산에 크게 관심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이 명박 정부 MB 정권에서는 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쌓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점진적인 어떤 개선안들이 하나둘씩 또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좀 드러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건설주들 실적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동안 이제 하도 주변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어떤 명분이 부족했던 것 뿐이지 명분만 생겨준다면 주가는 반격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건설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출주 중심은 이거는 엔화와 관련해서 엮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이미 자동차 급등이 나왔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제가 조금 전에 거래소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코스닥이 급락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 3월 6일날 시황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올해? 이거 혹시 그림 기억나나요? 이거? 그죠? 한 650포인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는 이제 지금 보면 단기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는 건 아시죠? 단기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장기 박스권의 상단이죠. 한 몇 년, 5년에 걸친 이 장기 박스의 상단부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코스를 넘어갈 수 있는 큰 흐름이 올해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자고 했고, 근데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여기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코스닥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실적주 매매하고 있다면 뭐 흔들릴 이유 있겠습니까? 조금 흔들리면 참으면 되는 거고, 그죠?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주식만 아니라면 저는 코스닥 종목들 지속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 달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거래소 종목들을 좀 매매하면서 코스닥 종목들 매매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갤럭시 S4가 좀 나오면서 제가 형님들께 이제 한 달 전쯤부터는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갤럭시 S4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차별화가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올라왔던 주식들 중에서도 핸드폰, 스마트셋, 핸드셋 관련주들 올라오게 되면 많이 올라올 텐데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는 차별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 갖고 가면 안 된다. 진짜 되는 애들 잘 골라서 가져가야 된다고 했고, 이미 차별화 지난주 금요일날 나오기 시작했죠. 갤럭시 S4 나오니까 이건 재료 노출이자인들, 그죠? 재료 노출 맞아요? 갤럭시 S4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다가 갤럭시 S4가 나왔는데 재료 노출이잖아. 그럼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 빨리 끝내야겠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리 대답 빨리 하세요. 조정받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형님들 재료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형님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재료 노출이 있냐면 아무런 뭐 근거 없는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는 재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이겠죠. 대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도 대선 일정 다가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급락을 하죠. 그죠? 그게 재료 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는 어떤 뉴스가 아주 좋은 획기적인 뉴스가 있는데 그건 실적에 기반이 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좀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어마어마한 뭐 테마파크가 생기는데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당장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슈가 묶여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게 확정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주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 이 부지가 확정됐다. 테마파크로. 예를 들자면. 근데 예를 들어 갤럭시 S4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주가가 어느 정도 과도하게 고평가된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올해 실적이 갤럭시 S4가 지난해 갤럭시 3가 3,500만 대 팔았는데 올해 갤럭시 S4가 몇 대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6,500만 대 팔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팔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예상 자체는 근데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야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잔노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그 정도의 어떤 규모로 좀 생산할 걸로 이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이 된 종목들 이제 정말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이번에 단기 어떤 고점을 먹어서 조정을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차고 올라옵니다. 바로 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형님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이게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형님들이 직접 기업의 어떤 실적치를 내지는 추정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업 내용 보는 방법 혹시 알려드렸나요? 간단하게? 5분 정도? 그죠? 이게 예상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얘가 내년에 2013년도 예상이겠죠, 이제는. 14년 연말까지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 정도는 형님들이 알아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검색만 한번 해보면 돼. 그런 걸 통해서 이 차별화를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갤럭시 S4 수혜주라고 하던데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이 벌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반인과 선수의 차이인 거예요. 형님들.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래소, 이제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거래소가, 강할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거래소가 강하게 나오면, 코스닥은 살짝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코스닥이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조금 쉴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서도 꾸준한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코스닥에 100을 투자했다면 거래소에 일정 수준 매매를 비중을 조금 변화를 주는 거죠. 거래소 비중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일정 수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여기 제가 옆에 써놨죠. 거래소 3, 코스닥 7이 적당하다. 여전히 코스닥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래소가 이제 왜곡됐으니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중심은 올해 무조건 중심은 코스닥이 잡고 거래소는 주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해 연말에 갔을 때 올해 시장 대박이었는데 넌 대박 났니? 주식했다면서 대박 났니? 했을 때 대박 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저점이 나왔다고 봐요. 작년에 5년 만기 대출 이제 작년에 매물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급매물 지난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전 저점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하느니 저는 그래도 주식이 훨씬 낫다. 올해 정말 수익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회원들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거래소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 번 반복해서 수출주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자동차도 괜찮고 IT 섹터도 괜찮고요. 이번 주에 수익은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반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갤럭시 S4 출시와 더불어서 이제 누구는 재료 노출로 삼성전자도 이제 급락의 수순을 밟지 않겠냐, 애플의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갤럭시 S4라고 하는 엄청난 재료가 나왔지만 주가에서 못 죽는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실적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냐고.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대안이 없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마저도 패버리면 주가는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증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우리만 급락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해외의 어떤 전반적인 전 글로벌 증시가 상승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만 계속해서 급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화학주를 만약에 땡기겠다, 기관들이.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땡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지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를 빼기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LG디스플레이, 뭐, 하이닉스, 뭐, IT 섹터들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거는 되게 단기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주로서, 뭐, 화학주들, 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학주 투자하면 안 합니다. 왜? 중장기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조선주 저도 안 해요. 증권주 안 합니다, 저는. 건드리려고 해도 돈 줄게 살래라고 해도 안 살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매매하실 분들 해보세요. 만약에 나 이런 거 어렵다면 뭐 또 할 거 없죠. 뭐 레버리지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매매하시면 이번 주 돈 좀 벌립니다. 다만 수익이 아주 크게는 안 나요. 거래소는 형님들. 올해 제가 거래소 대박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박 내려고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수익 좀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VIP님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1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무조건 핸드셋이었어요. 그죠? 근데 핸드셋을 사셔야 돈을 법니다. 모베이스 13,000원대 사야 됩니다. 태양기념 14,000원대, 15,000원대 사야 됩니다. 형님들. 그죠? 세코닉스, 그 얼마때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세코닉스 바닥권에서 사야 됩니다. 형님들. 하이소니 사야 됩니다. 나노스 사야 됩니다. 카메라 올해 탑픽입니다. 했잖아요. 맞죠? 그때는 저는 우리 회원님들 기준으로 해서, 자산의 100%가 핸드셋이었습니다. 자산의 100%가 핸드셋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2월달부터는 제가 방송에서 형님들께 뉘앙스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제는 무조건 핸드셋이라고 했어요? 1월달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12월달부터 1월달까지는. 근데 2월달부터는 제가 무조건 또 핸드셋이라고만 했습니까, 근데? 어머, 뭐야, 이거. 난 여기서 답이 딱 나와야 이게 바로, 대화가 되는 건데. 막혀버리네, 여기서. 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구나.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포트에 변화를 좀 주라고 그랬죠. 거기서 제가 하나 추가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자동차 부품이었죠, 얘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매매하신 분 3번 눌러봐요. 자동차 부품주 매매하신 분 3번. 다 했어요? 내가 보니까 누르는 거 보니까 안 하신 분이 한 70%인데. 나는 안 했다 4번. 안 했다 4번. 거봐. 안 하신 분들은 또 땅을 쳤죠? 또 땅을 쳤어요? 내가 1월달에 저 핸드셋 저거를 내가 모베이스랑 저거 하라고 할 때 안 했는데, 또 한번 땅을 치는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자동차 부품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들?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죠? 30% 이상 급등했어요. 땅을 치는 거죠. 동국이도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조사. 여기서 DI 매매해보신 분 5번 눌러보세요. DI 매매해보신 분들. VIP 누르지 말고 일반 회원들 중에서 눈치들이 없네. 왜 이렇게 눈치들이 없나 보네. 제가 눈치를 살짝 드렸었는데 별로 매매 안 하셨네. 방송이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야 돼. 지금 10시 40분이죠. 11시 내에 끝내야지. 자,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좋아요.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포트를 꾸렸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였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겨냥했던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갤럭시 S4 하이엔드급 핸드폰을 주목을 물론 했죠. 세코닉스를 비롯해서 뭐 아니면 모베이스를 비롯해서 태양기전을 비롯해서 하이엔드급의 어떤 최고급 핸드폰을 겨냥한 그런 부품 섹터를 공략을 했다면 이제는 저는 여기서 하이엔드도 공략을 하지만 비중 자체가 하이엔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급형 쪽도 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급형 쪽에 좀 매매를 좀 시켜놔서 수익이 좀 크게 터진 종목이 있어요.
한 30% 이상 수익이 터진 종목이 있습니다. H&H라고, LCM 관련주, 그런 종목들도 저는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다변화시켜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시각을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셋 부품만 봤다고 한다면, 이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됨에 따라서, 주변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있죠. 실질적인 부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무슨 예를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돼서 파장이 벌어질 수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형님들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이 중에서 좋은 종목이 뭔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관심을 갖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가 뭐냐면 LED 관련주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는 또 LED TV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LED가 많이 들어가는 UD TV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출시가 이제 슬슬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던 어떤 LED 관련주들 실적도 조금씩 가시화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ED 뭐 조명은 잘 모르겠고요. LED 이제 TV 섹터로 이제 좀 묶어서 보자면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소형 저평가 화학주라든지 뭐 곡물 테마주라든지 곡물 테마주들 중에서도 저는 실적 안 되는 말고 실적 되는 애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운반은 지난주에 이미 편입이 들어갔고요. 수익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도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과거에 핸드셋이 100% 비중이었다면 지금은 포트를 조금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이제는 나는 문스탁이 올해 초에 핸드폰 관련주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100%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트의 다양화를 하되 여기서 기본은 뭐냐면 실적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회원님들. 실적 기반이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딱 답이 나오죠. 거래소 위주의 종목들을 거래소는 그동안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거래소 종목도 일정 수준 매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도 같이, 병행을 하되, 코스닥 종목을 핸드셋 관련주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변화해서, 뭐, 보급형 핸드폰이라든지 LED 같은 경우, 내지는, 중소형 저평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다변화해서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내용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형님들. 이걸 보시면은, 자, 보자. 우리 VIP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형님들. 뭐야, 이거? 자,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3월 6일날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한번, 요거 지난주에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은 잠깐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매집을 했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내지는 뭐 기존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매집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오르고 있겠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매수하고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낙폭과 대주라고 잡고 있어봤자 돈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3월 중순 전략 순서는 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서 밑에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린 게 있네요. 4월부터는 IFR 수혜주 분을 매매하셔야 되고, 자동차 부품도 등등 추가하세요라고 하면 종목을 4개를 찍어드렸네? 그래요? 이거 매매하시는 분. 이거 매매하시는 분 이거. 자, VIP를 찍지 마요. VIP를 찍지 말고, 공개 일반인인지만 찍어보세요. 매매했네, 그래도. 그래? 진심이야? 맞아요? 한 거 맞아? 그래도 잘 하시고 계신가 보네.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 이 공개방송이 헛되는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대창단죠. 이런 것도 뭐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제 공개방송에 얘기했던가요? 다 언급을 했었구나. 그죠? 그죠? 제가 대창단조 같은, 중장비 부품 섹터들도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사실 우리 VIP님 방송에서만 얘기했던 건지 기억하는데, 공개에서도 얘기했으면, 그거 듣고 매매해서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도 추가하라 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응? 빵하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또 뭐 있어? 대창단조? 이렇게 안 쳐져.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버리죠?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나오는 거잖아. 이미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대박이 첫 증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일이야? 근데 시세 나고 있나요? 현재? 그죠? 또 뭐 있어요? 동일금속? 동일금속은 조정받아. 이런 거는 조정받고 또 가겠죠? 동일금속은 실제 방송을 매매 안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자리가. 그죠? 또 뭐 있어요? 끝인가? 새로 뭐라고 했던 게? 이거 파워포인트 이 자료 아니고. 어랍쇼? 어디 갔어? 또 뭐 있어요? 동성 하이킹도 있네. 동성 하이킹. 이런 종목들도 언급을 했던 거죠, 제가. 자, 형님들. 그때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이번 주 대박난 종목이. 그죠? 이거 지금 녹화방송 틀어드린 거예요. 자꾸 우리 이해 못하시면 안 돼. 누달님하고 해암님하고 고바리안님하고 이해를 못하셔. 그때랑 녹화방송 올려드린 거라고. 그죠? 그때 동일금속이 그때 대가리 처음 든 거 아닙니까? 날라갔죠? 그죠? 그 외에 뭐 한일이 어떻게 됐어요, 형님들? 날라갔죠? 동일금속은 저점일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위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 외에 뭐 대창단조도 위로 올라오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타 종목들 동성하이캠. 자, 여기서 좀 안 올라온 종목들 있죠, 형님들?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죠? 올라간 종목을 가끔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문자 보내냐면 이런 문자 보냅니다. 네, 미치겠는 게, 이거는, 이런 분들은 내가 그냥 쌩까,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답변을. 가끔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세요. 자, 동시럽을 제가, 형님들, 처음에 그때 언제예요? 공개방송은 2월달 공개방송 때 동국시럽을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형님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 저는 형님한테 뭐라고 문자 보내요? 동국실업이 진짜 급등을 하고 있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잖아. 그러면 이렇게 답장이 와요. 지금 사도 되나요? 미치는 거죠, 그거. 주식을 너무 모르는 거야. 저는 아예 그런 문자는 쌩까입니다. 사서 물리든 말든. 물려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피눈물 흘리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매매하면 안 돼요.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죠? 올라간 종목만 맨날 따라붙다 보면 돈 벌겠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사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자, 즉, 지난해 제가 이제 핸드셋 관련주가 시세가 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이미 형님께 다 알려드렸던 종목의 시세가 났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님들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매매했던 거예요. 2월달에 저희가 모바일 스마트 핸드셋 관련주로 수익이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실전 방송은 그렇게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서 종목을 교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셋 관련주 비중이 100%였다고 한다면 핸드셋 비중을 70% 바꾸고요. 30%는 뭐란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종목을 약간의 변화를 준 거예요. 포트에. 그러고 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시기 3월달부터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3월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세를, 대가리를 빵 쳐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종목들 누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아주 대박주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누르면 해보시면 수익 나겠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제가 조금 이따가 기업 내용 하나만 봐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실적주들도 굉장히, 저는 이제 안정형방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이런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요거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또, 우리 태양기전 다 팔았어요. 태양기전은 저 최고점 거의 다 팔아. 2만원까지 전장 매도했고, 이것도 이제 형님 조정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종목도. 응? 이 조정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또 올라오긴 하겠죠. 어차피 기관들이 떼어 팔긴 했는데 또 올라오긴 하겠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종목을 못 사는 장이지,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점이 없어서 종목을 못 사는 뿐입니다. 종목은 사고 싶은 종목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예를 들어서 세코닉스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미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지, 이런 거는 위에서 따라 붙는 걸 하면 안 돼. 대신 조정받을 때는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도 조정받을 때는, 매매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죠? 눌리면 매매하면. 자, 형님들. 이때 다 눌리면 해도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으니까 어때? 형님,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3월 6일날 방송했던 거 아닙니까? 눌리면 해도 되는 애들 제가 얘기 드렸죠? 다 날라갔죠? 응? 형님들 거리에서 맨날 빠진다고 해서 수익 안 난다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는 다시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또 들어가요. 나노스톱은 이미 제가 16,000원대부터 형님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미 22,000원 갔어요. 22,000원. 21,000원대까지 눌린 거 아닙니까? 눌려나오면 또 이런 카메라 같은 섹터들은 수익이 또 조정받대 사면 또 돈을 벌겠죠. 오버웨이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정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함부로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완전 거품물고 상승했는데 13,000원대부터 말씀드린 게 25,000원대까지 한 달 만에 거의 만원 넘게 올라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해서 2만원대 승부 보겠다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무리수겠죠. 이런 거 말고 좀 일정 수준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조정받는 섹터들은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베이스 비롯해서 이렌텍도 마찬가지예요. 이렌텍 좀 더 조정받으면 충분히 매매 가능할 거고 이런 거는 우리는 이제 다 팔고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세팅을 해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좀 하고 있다. 안정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주를 매매한다면 제가 실적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재료주 같은 경우도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재료주는 안정방을 안 합니다.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공급형 방송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재료주를, 좀 매집을 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매집을 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제가 재료만 말씀드릴게요. 재료만 알아도 하면 도움 될 거니까. 종목을 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재료. 첫 번째 재료. 싸이입니다, 싸이. 싸이가 4월에 나오죠. 주가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근데 싸이 나오면 알려주면 안 돼? 괜찮아요. 어차피 못해. 알려줘도 저분들 여기 한다고 하지 못해요. 아무도 안 했죠, 여기? 아까 하신 분 다 했어야지. 저 얘기 들었으면. 형님들. 그래, 안 그래? 이건 지금 제가 실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 했어요? 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제가 형님들께 싸이를 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눌리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 방송한 다음날 주가가 눌렸습니까? 안 눌렸습니까? 3월 6일날 방송했잖아요. 저게 3월 6일 밤에 7일날 뭐 나왔어요? 7일날 한 5%짜리 6%짜리 조정 나왔죠. 그때가 뭐였습니까? 찬스였던 거죠. 저는 그때 추가 매수했습니다. 싸이 많이 올랐죠? 주가 많이 올랐죠? 따라붙으면 안 돼.
따라붙이면 몰라 나는 책임 안 져. 이미 매집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눌리면 대신에 이제 하도 되겠죠. 눌리면. 그 다음에 싸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4월 달에 4월 11일 날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전면 시행이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제조주를 매매하려면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수혜주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겁니다. 어설프게 어디. 자, 이때 당시 얘기했던 게 장차법이었어요. 그래서 장차법. 싸이와 장차법. 이미 GI는 5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죠? 장차법 관련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찾았어, 안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네, 이분들. 조금 더 공부해보세요. 이거 다 알려드릴 수가 없네,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하십시오. 거기 지금 부르신 종목이 없으니까,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미 사인을 갔으니까 못하고, 장차법 내지는 그때 당시 가치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가치주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안 오른 애들이 있네? 종목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답 안 나와. 행들끼리 어떻게 알아? 지금 못 찾았잖아요. 정보 서로 공유했다가 서로 망하지 말고. 자, 아까 제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깐 종목들 중에서 형님들 아직 안 오른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명을 깐 종목. 진짜 답답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종목도 제가 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세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해가지고, 당장 수익이 안 날 수는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매매가 되고 있냐면, 핸드셋 관련주가 그동안에 100%였다고 한다면, 지금 핸드셋 관련주를 지난 3월 6일날 제가 70%로 줄였다고 그랬죠? 지금 핸드셋 관련주가 50% 미만입니다. 알겠습니까? 핸드셋 관련주를 비중을 50% 미만까지 줄였다고. 알겠죠? 그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VIP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참 어려워요. 종목을 뒤늦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국 실업도 사실은 우리가 2,900원 막 이럴 때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VIP 가입하신 분들 때문에 3,100원에서라도 제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HNH 같은 경우도 1,900원대 샀어요. 근데 VIP 늦게 들어왔으니까 제가 막 2,000원대라도 추격 매수라도 좀 하세요 해가지고 세팅을 해드렸다고 그렇게 해서 쓰긴 난 거거든요. 근데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제가 까다로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가입할 거면 이번 주도 아니고 내일 들어오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VIP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제가 이거 그때 당시 썼던 내용은 수정도 안 했습니다. 1월은 좀 저조했고 2월달부터는 스윙 레이스다. 이게 안정형반이라 했죠. 안정형반은 2월부터는 수익률 게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3월달부터는 지속 이어질 공산이 커 이렇게 썼는데 3월달까지 지금 지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2월달 수익이 터지는 그 속도가 3월달까지 현재까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반 회원님들은 아마 우리 회원님들 매매일지 매일 올려주시니까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일단 부실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고 대신에 당장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이거는 2월달 가입하시면 3월달 벌써 수익이 못해도 20%씩 터졌는데 당장 수익이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죠. 안정육반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종목 상담하는 시간 아니니까 종목 상담 안 해줘요. VIP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님들. 좀 들으세요. 그래서 안정업바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한일이하죠? 제가 핸드셋, 과거 모베이스, 태양기전 비롯해서 막 할 때, 그때 이후로 산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공개방송에 다 얘기해준 종목이죠?
문자, 여기 보시면은 2월 27일 날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종목 이제 한일이와 매수하세요. 한일이와 매수하세요. 이제 3월 4일에도 한일이와 매수하세요. 3월 5일에도 동국실업 한일이와 H&H 매수하세요. 신규 매수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내지 2주 동안 매수 사인을 계속 낸 겁니다. 매수하라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3월 15일 날 한일이와는 50%만 차익하자 11,500원에 어제 12,000원까지 갔다 왔죠? 그죠? 금요일 날. 이게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게, 형들. 9,000원대 사가지고 12,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추가 수익 보면서 차익할 거예요. 자, 이런 게 안정반 특징입니다. 안정반 이거는 보면 2월 19일부터 시작했네요. H&H. 그죠? 요즘은 2월 19일부터 형들, 매수하세요. 이거는 공격형 반도 매수했던 건데, 이 종목인데, 공격형은 여기서 팔았어요. 은할. 언제? 요 급등했던 날 있죠? 은할 전량 차익이 있습니다. 공격형 반은. 대신에 안정반은 차이가 안 했죠. 오히려 이날 추가 매수죠. 추가 매수하세요. 보유 수량의 절반만큼 더 사세요. 이렇게 했던 게 2월 20일 날. 그죠? 안정반은 그냥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공격형반은 팔고. 약간 줄 반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공격형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고죠, 고. 40% 수익 6박, 그대로 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반입니다. 자, 수익이 느린 것 같지만, 느린 듯 빠른 거예요. 이게 느리지만, 겉으로 느려 보이지만, 이게 결코 느린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동국실업이죠. 동국실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해 핸드셋 관련주로 매매했다면 이것도 핸드께 말씀드린 이후에 편입 다 들어간 겁니다. 동국실업 3,000원 이하권에 비중 10%에서 매수하세요. 3,000원 아래 매수하세요. 3월 5일도 없으니까 사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도 없으면 사라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고. 그죠? 3,000원짜리, 2,900원짜리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 이때 한 달 만에 3,800원. 이 느립니까, 힘들? 느린 것 같지만 이게 느린 게 아니라니까 형님들. 그죠? 공국실업이는 형님들 어떤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형님들 어떤 무슨 잡주 테마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국실업 실적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연결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IFRS 수혜주를 보라고 했어요. IFRS의 수혜주를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IFRS 수혜주가 뭐였냐면 제가 염두에 두고 형님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그 두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동국실업하고 한일이와였습니다. 제가 별도 지표를 보시고 연결을 한번 눌러서 보시고 그 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어요. 실적 올해부터는 연결 실적으로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도부터는 연결 실적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형님들이 공부 안 해보셨죠? 응? 제가 종목도 일부러 다 뿌려놓은 거고 이거 왜 뿌려놨겠어요, 형님들? 형님들 이거 매매 못하는 거 알아요, 저는. 제가 뿌려도 왜 뿌려놨겠습니까? 형님들 보라고. 결국 이렇게 터지니까. 그렇겠죠? 형님들. 그러면서 내 말 알아듣는 매니아들은 수익 내고, 어설픈, 매니아들 말고,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구경만 할 텐데, 그분들은, 와,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공격형 VIP는 이런 종목 매매합니다. 공격형 VIP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DI였죠. DI는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료주 하나 매매하고 있다 그랬고, 사실은 3월달은 공격형만이 별로였어요. 3월달은. 왜? 단타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단타 매매가 막 아주 공격적으로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격형 회원님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집성 종목들로 3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수익 크게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반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아쉽지 않은 그런 매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반을 선택하든 간에 지금 수익 내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이 장에 수익 못 내면 그거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500원만 달라고? 갑자기 왜 500원? 이 장에 수익 못 내면 그거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초인들 이렇게 장 좋은데 겉으로는 장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핵심만 찝어서 보고 있으면 여기서 수익 나는 종목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쪽 돈 벌어줄 수 있다. 회원들 제가 화학주 절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화학주 같은 거 매매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였죠 그동안.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핸드셋 관련주 매매를 이거 하셔야 됩니다 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핸드셋 너무 이제 얘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자동차 부품 쪽 해보세요. 근데 자동차 부품이 제가 얘기했던 한일이와 아니면 이 동국실업만 터졌나요? 얘네만 터졌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이? 다 터졌죠? 근데 제가 완성차는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완성차를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자동차 완성차. 완성차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아차, 현대차. 그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돈을 번다는 거죠. 형님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돌아갈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제 방송을. 공개 방송이라고 해서 제가 허투기 방송 안 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약 올리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에요. 다 정보 드리고 있어요. 그죠? 다시 보세요. 자, 거래소 하라고 했어요. 거래소 하라고 했다, 나는 지금. 그 다음에, 자동차 쿠폰 텄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보급형 핸드폰. 보급형 핸드폰이 도대체 뭐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나 인터넷에. 그리고 재무제표 한 번만 보세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 지난주에 얘기해줬다. 제 종목 다 알려줘요? 그러면 VIP님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핸드폰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급형 핸드폰 관련주 한번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스마트폰, 수혜주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진짜 한번 실적을 한번 보라고. LED랑 그냥 알려줬다. LED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루멘스 같은 경우는 좀 별로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있게 지금 아직 매수는 안 했는데,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우리 TI?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흐름만 잡히면 저는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중소형 저평가 화학주 뭐 이거 동성 아이템 같은 종목들이 되겠네요. 그죠? 곡물주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종목 실적 우량주 하나 편입했습니다. 곡물주라고 해서 실적 기반 안 되는 어디 조비 같은 잡주나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은 돈 못 벌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실적주 매매하라고. 이거는 이제 안정화 지난주부터 편입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편입 완료시킬 거예요. 이것도 못해도 50%씩 나옵니다. 못해도 50%씩 나와요. 제가 지금 50% 얘기하는 거 뻥 같지만 저는 뻥 잘 안 쳐요. 잘 보세요. 이런 거 뻥 칩니까 제가? 근데 뻥 쳐요? 뻥 칩니까? 뻥 아니죠? 지금 뻥 치는 그런 사자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종목들로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형님께 얘기를 할게요. VIP가 형님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직장인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안정빵을 하시려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 4월 달에 우르르 옵니다. 왜 우르르 오겠어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오는 거거든. 이게 도저히 못 참을 때 VIP가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늘었는데 하실 분들은 내일 그냥 시작하세요. 알겠습니까? 하실 분들은 내일 바로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미루고 자시고도 없어. 그럼 나중에 가서 종목도 제가 추천 못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자산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VIP 어떻게 가입해? 그분 가입 못 해요. 저 그렇게 능력 없습니다. 1,000만 원 갖고 들어오셔서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풀려드려요. 뭐 신입니까 제가? 그죠? 그건 못 해드려요. 대신에 이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 뿌리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해봐 된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지고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매매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금씩 돈이 벌릴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해야지 무슨 혼자서 어떻게 매매해보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막 들쑤시면 그 돈 못 벌어요. 제가 지금 시장 이 좋은 장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좋은 장이지만 매매 못하면 좋은 장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금. 왜?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안 가는 종목 죽어도 안 가요. 안 가는 종목 죽어도 안 가는 장입니다. 안 그래요? 힘들? 한번 볼까?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졌네. 안 가는 종목들은 죽어도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는 종목들은 죽어도 안 가죠? 한번 안 가는 종목들은 죽어도 안 가요. 좋은 장인 것 같지만 안 가는 종목도 잘못 건드려서 갖고 있으면 죽어도 숨 못 냅니다. 그죠? 여기 먹미는 뭐야? 이 종목 뭐냐고요? LG 화학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한때 날렸던. 근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은 들어오겠죠. 이번 주 코스닥 거래소 좀 올라오면 단기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중장기 수익은 뭐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컨셉들을 이해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좀 엉뚱하게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가입하셨으면은, 녹화 방송, 청취하시고요. 끝났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얘기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뭘 원하는지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서 수익 내실 분들을 충분히 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고민을 아마 되실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장사꾼은 아니에요, 형님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자꾸 늦게 들어오면 저도 어차피 들어올 건 뻔히 보이거든요, 제 시야에. 근데 어차피 늦게 들어오면 그땐 좀 수습이 좀 사실 매매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회원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아깝습니까? 형님들? 그거 뭡니까? 돈 버는 기술, 돈 버는 정보를 얻는데 뭐가 회원비가 아까워. 자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들 학원비 50만 원 안 해요? 형님들? 이거 회원비 비싸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제가 이거 회원비 이번에 77만원에서 55만원 내린 거죠? 왜 내렸겠습니까? 형님들 조금 진입장을 높여드린 거예요. 77만원에서 55만원 낮춘 거 20%, 30% 가까이 낮췄는데 진입장벽을 낮춰드린 거라고 일부러. 조금 더 여유롭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대신에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소수만 좀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애들 학원비 50만원씩 내잖아요. 이거 돈 버는 기술입니다, 애들 그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부동산보다도 주식이 낫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지금 11시 15분인데 늦게까지 방송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좋은 밤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